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과 정보통신진흥위원회에 보안점검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을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기자와의 일문일답 이렇게 있는데 일부를 제가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도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북한이 선관위를 지난 2년간 7번이나 해킹했다고 하는데요. 전옥현 전 차장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도 러시아 정보기관이 개입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려 관여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 아닌가? 적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등 사이버 공격 역량은 러시아 1등, 중국 2등, 북한이 3등이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인데 북한은 러시아에서 선거 개입 공작 역량을 배워서 선관위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가 또 묻습니다. 북한의 선관위 해킹 목적은 뭔가요? 그럼 답변입니다. 선거 관련 정보를 빼내서 내년 총선을 부정선거로 만들려는 음모의 목적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4,400만 명 우리나라 유권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정보를 통째로 빼내면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했다는 괴담이 퍼지는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북한과 가까운 진보당 계열의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는 거다. 이런 목적을 위해 선관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데요. 전체주의 국가, 우리 인근의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면 중국과 북한이죠. 형식적인 투표 절차를 가지지만 사실은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 공산당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전쟁을 벌이는 거죠. 실제로. 네. 자, 그래서 이 전체주의 국가는 인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으면 거기에 투표에 정말 개입해서 자기들과 친한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는 내심을 가지고 있죠. 내심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자기들 국익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심을 실행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죠. 투표로 모든 지도자 권력을 선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 결과가 이상하게 부정이 되고 부정한 선거가 된다면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체주의 국가들의 어떤 공작이나 이런 게 행해진다면 이거 아주 곤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거죠. 자, 기자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 필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옥현 전 차장 답변입니다. 국정원이 일단 북한의 7차례 해킹 공격 사실은 파악했는데 선관위에 어느 정도로 침투했는지 또 어떤 기술로 침투했는지 알려면 보안 점검을 해야 한다. 또 북한의 해킹 조직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조직이 공격했느냐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법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도 선관위가 허락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조사할 방법이 없다. 법의 함정이다. 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거든요. 사이버 해킹이 감지되면 국정원이 해당 기관을 조사할 권한을 주는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이 국회에 3년 전 제출됐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민주당이 안 받아주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사이버 해킹에 노출될 취약성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이 말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국정원과 정보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안점검을 받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어요. 선관위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국정원도 이번 보안점검에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외부의 어떤 불순 세력에 의해서 해킹을 당한다든지 해킹 공격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